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제 11번째 절이자 간무 열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70편 중에서 벌써 10권을 끝냈고 이제 11번째에 들어갑니다. 7분의 1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절이자 간무 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열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중에서 전국시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기원전 BC 약 20년부터 29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절이자 그리고 이 간무, 이 두 사람은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기 전 약 100년 전에서 약 한 7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이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단계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소진과 장이 열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되겠고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감리라고 간무의 손자 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간무는 할아버지고 감리는 그의 손자인데, 감리라는 어린 12살 난 어린이가 진시황에게 건의를 해서 마지막 조나라와 연나라를 진나라로 흡수시키는 그런 업적을 올리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의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절이자, 그리고 간무, 그리고 간무의 손자 감리, 이렇게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 절이자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절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명 척신입니다. 이 척신이라 하면 왕의 친인척이 되겠죠. 그래서 진나라의 상본열전에서 나왔던 효왕 다음으로 해문왕, 해왕이 있었는데 해왕하고는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그리고 절이자는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나 있냐면 지혜가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진나라의 척신이면서 진나라를 융성하게 키우기 위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사실 절이자를 이 책 내용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절이자는 척신, 왕가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진나라 백성들이 많이 칭찬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열전에 남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척신이 중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한나라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한 5대, 무제의 5대 선조인 유방이 중국의 진나라를 누르고 유방이 한나라를 창시하면서, 유방이 죽고 난 사후에 그 유방의 아내였죠, 여태후가 외가 친척들을 데리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많은 그 문제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태사공 사마천도 척신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이자는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이 사례로서 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천이 역사서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사기에는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한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그 인간적인 갈등 내지는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그러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절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절이자는 진나라
해왕 때 위나라 및 그 주변의 조나라 그런 땅을 공격을 해서 빼앗았던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또 진나라의 밑에 있던 초나라를 공격해서 한중 땅도 빼앗은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왕이 사망하자 그 아들 무왕이 진나라 왕으로 등극을 하고, 무왕은 사실 지난번 장의열전에서 보셨듯이 장의를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왕이 등극하여 장의를 쫓아내고, 사실은 이제 무왕의 작은아버지인 이 절이자와 또 절이자가 소개해서 등용하게 된 간모, 이 두 사람이 진나라의 주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간모는 의양이라는 한나라 옆에 있는 의양이라는 땅을 함락을 시키고, 또 절이자는 그 함락된 땅에 호위병을 이끌고 들어가서, 겉으로는 호위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주나라의 이 천자의 권위를 찬탈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그 대립국에 있었던 초나라는 이 절이자가 의양까지 호위병을 이끌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표시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무왕은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약 한 4년 정도를 재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왕이 죽고 나자 그의 또 동생이었던 소양왕입니다. 소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소왕은 무왕과 이제 형제지간이었고, 이 소양왕은 예전에 그 위나라의 요라고 해가지고 볼모로 갔다 온 적이 있었죠. 이 소왕이 중국의 진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소왕은 약 한 50년간 진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 기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무왕이 죽고 나서 동생 소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절이자는 우승상이 되고 감리는 좌승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측과 우측의 이 두 개의 중요 핵심 신하가 되는 거죠. 절이자는 이 소왕 때 위나라의 포읍 지역을 공격을 했고, 진나라의 호원이 위나라를 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결국 이제 위나라를 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소왕이 왕이 되는 지 7년 뒤에 절이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이자가 사망을 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의 무덤을 함양 땅 근처에 이렇게 묻어달라고 했어요. 위치를 지정하고. 그러면서 내 무덤 동서로 앞으로 큰 왕궁, 천자의 궁이 둘러싸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뒤로부터 100년 뒤에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미양궁, 그 다음에 장라궁이라는 왕궁을 설치하면서 실제 그가 죽을 때, 절이자가 죽을 때 말했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절이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자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면 간모가 되겠습니다. 이 간모는 원래 초나라 지역 변방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신분도 사실상 출생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고 미천한 그런 신분 출신입니다. 간모는 장의를 통해서 또 절이자를 통해서 진나라의 해왕한테 발탁이 돼서 무왕이 등극한 이후로 총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서쪽 편이죠. 총나라의 반란도 이제 평정을 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좌승상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절이자 간모 열전 말고 이 전장에도 그랬고 다음 장 내용도 그랬고 계속 진나라 통일 이전의 진나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진나라 왕별로 이렇게 시대를 한번 묶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편으로 이 진나라 왕의 순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내용 중에서 상군열전이 있을 겁니다. 이 상군열전이 진나라의 법가 사상을 시초로 하기 시작했죠. 그때 왕이 이제 진나라의 효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왕의 아들이 해왕, 우리가 이제 해문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왕이 있었고, 이 해왕 때 전국시대의 유색아들, 그러니까 소진과 장애,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해왕의 아들인 무왕이 다음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무왕이 등극하면서 장의가
유세를 이제 못하게 되고 또 이제 눈밖에 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장이도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여기 얘기되고 있는 간무가 되겠습니다. 간무가 무왕 때 등극이 돼서 조정으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무왕은 사실상 집권을 4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소양왕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 소양왕은 진나라에 약 한 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진나라 장수들, 내지는 책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뭐 백기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열전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되겠고요. 이 소양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부리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국군, 나중에는 이제 효문왕으로 일컬어지는데, 이 안국군은 딱 1년밖에 왕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왕인 장양왕 자초에게 왕권을 넘어갑니다. 이 장양왕은 그의 아들이 결국은 진나라를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진시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부리의 또 등장이 안국군 효문왕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천하 통일을 중심으로 한 이 진시황 이전에 그 왕들의 순서 계보가 살짝 이렇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대적 흐름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잠시 진나라의 통일 이전에 왕권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간무편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무왕하고 간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왕이 한나라 안에 있는 주나라 왕실, 주왕실이 있다는 그 의양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자를 끼고 죄들을 호령한다, 이런 그 의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무에게 그 의양 땅을 공격을 해서 뺏어오기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간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양 땅을 차지하려면 시간적인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간무를 시기하는 그런 또 다른 동료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할 것을 예측을 하고 이 무왕에게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 작업을 하냐면, 일단은 증삼이라는 사람을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증삼의 사람 죽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이 증삼은 공자의 제자이고 또 가장 잘 알려지기로는 효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 증자만큼 뭐 효심이 가득한 사람 찾아볼 수 없다. 이 상하천 사기역전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죽이긴 죽였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증삼이었습니다. 논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증삼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자식인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꼼짝도 않고 자기가 하던 배틀 짜는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럴 리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증삼 어머니에게 또 합니다. 어머니,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증삼의 어머니는 자식을 믿기 때문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 절대 없다, 배틀 짜는 일을 묵묵히 또 수행을 합니다. 얼마 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더니 증삼 어머니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증삼의 어머니는 배틀을 짜던 실타래를 집어던지고 배틀을 뛰어넘어 담장 넘어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삼의 어머니는 효심이 가득한 아들 증삼을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씩이나 찾아와서 같은 말을 연속해서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겁을 먹은 거죠. 자기 아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참은 이 분별하기가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를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참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간무가 왜 진나라 무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감 잡으셨죠? 결국 간무는 내가 증삼이고 진나라 무왕이 증삼의 어머니의 심정인 거죠. 이 간무는 무왕이 혹시 저에게 저 의양 땅을 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같은 신하들 중에 저 한나라 의양 땅에 이제 한나라 안에 의양 땅이 있었으니까 이 한나라 편에서 감싸고 도는 신하들 우승상 절이자 그다음에 예전에 장열전에 잠깐 나왔죠. 서수 이 사람이 이제 공소년이라고 이름이 되는데 이 공소년의 말만 듣고 분명히 나 감리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절이자하고 공소년 서수는 장이가 연행으로 동쪽 땅을 막 확장할 때 그때 장이의 어떤 공이 선왕 그러니까 혜왕 이 무왕의 아버지죠. 이 혜왕의 업적이다 라고 하였고 또 위나라의 악양이라는 장군이 중산 땅을 3년 만에 갱신이 빼앗고 위나라 왕에게 딱 돌아왔는데 그 3년 동안 그 위나라의 신하들이 이 악양을 험담을 했는지 3년 동안 땅을 차지하고 돌아왔더니 하는 말이 공로는 제쳐두고 오히려 3년 동안 모아두었던 간신들의 악양을 헛들던 그런 문서를 던져주더라.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의양 땅을 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함을 할 건데 그때 저를 못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달라는 얘기죠. 좀 의양 땅을 빼앗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주변에 다른 신하들이 모함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저를 믿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증삼 이야기,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왕은 간무에게 걱정 마라. 내가 너는 꼭 지켜주고 너의 말을 믿을 테니 의양 땅을 가서 공격해서 꼭 차지하도록 해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한 장소가 식양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이 식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식양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무왕은 간무에게 과인은 그들의 비방을 듣지 않기로 하겠다. 그대와 약속하겠다 하면서 식양에서 간무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자, 절이자 간무 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약간 좀 시간이 길은 관계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으로 바로 2부로 넘어가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2부로 연속해서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